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생각만 해도 무섭던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함께 사이다 발언을 한 후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길을 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와 연 끊을 때도 시원하게 몇 마디 했고 몇 달 뒤 시어머니 전화가 왔을 때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말을 했어요. 아직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오르면 마음속에 천불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잊고 잘 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살았지만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과 놀러 다니고 부모님과 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 대한 불만 가득한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의 큰 사랑을 몰랐네요.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동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으로 많이 어린 나이였고 지금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입니다. 친정은 가난해서 제가 몸만 왔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남편이 자란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홀 시어머니니까 잘 모시고 살자고 다짐했고 일단 어머니 혼자 사시던 곳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큰아이가 아기 때 다리미를 만져 손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손 근육이 많이 손상이 되었으면 손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이 일 때문에 저는 한동안 많이 우울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림질은 시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것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재수없는 년,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저렇게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땐 어릴 때라서 어른이 화가 나면 무조건 아랫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살았나 봅니다. 다행히도 지금 아이는 양손의 크기가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저의 엄마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저희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약점 잡아 들먹거리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저 나름 살가운 딸 역할 열심히 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어머니 생각나서 로션이나 립스틱 같은 것을 종종 사서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쪽지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써서 함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뭐 먹고 싶다 하시면 나가서 사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말동무가 되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며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끝은 언제나 저를 깎아내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얘기도 덧붙이시고 그 여자분과 비교해서 저를 못났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면 같이 다녀드렸고 매일 다른 반찬으로 신경 써서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빼고 모든 분들이 이런 며느리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가 분가할 때까지 몇 년간 남편 월급 통장은 어머님이 관리하셨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봐다가 음식하는 것만도 빠듯할 만큼만 생활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고 흉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좋은 음식을 하지 않는다고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저만 흉을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남을 흉보는 것입니다. 남 흉을 보는 것이 일상인 분이세요?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5일 지나 퇴원해서 혼자 아이 보면서 살림 다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해주는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주겠다 하셨습니다. 금액을 듣더니 그렇게 비싸냐며 없던 얘기가 되더군요. 시외 송무님이 시어머니에게 계속 뭐라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가 열흘 정도 일 안 나가고 산후조리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은 몇 가지 해주셨는데 산모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를 해서 먹으라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퇴원해서 집에 온 날 끓인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역만 넣고 끓여주시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돼지갈비, 소갈비를 먹고 있고 저에게는 그렇게만 먹으라고 하셔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서러워서 엄청 울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몰랐다고 많이 미안해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분가를 했습니다. 물론 월세집으로요.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내주셨는데 남편 월급 통장을 관리하셨으니 당연히 보증금을 내주셔야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집을 해준 것이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셨습니다. 결혼 후에 생활비를 제외한 남편 월급을 계산해보면 보증금의 2배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툭하면 본인이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분가 후 몇 달 뒤에 저희는 남편 월급 통장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안 주려고 하시는 걸 남편이 빼앗듯이 가져왔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심하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쌍욕은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쪽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10계명 같은 것이 적힌 쪽지였는데 매달 50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 남편에게 잘해라 등의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설날에 일이 터졌습니다. 설 얼마 전에 남편 휴가가 있어서 저희 할머니 모시고 2박 3일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심통이 났나 봐요. 저에게 온갖 꼬투리를 잡아 쌍욕을 하며 난리를 치더군요. 전화와 문자로 저주하는 소리도 하시고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명절에 차례 음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남편을 자꾸 거실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 혼자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제 흉보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소리를 질렀다 하시더군요. 음식을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제가 언제 소리를 질렀냐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방 빼라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전현 하는 짓 좀 보라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는데 남편이 나와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우리 좀 살게 그냥 냅두라고, 엄마 때문에 우리 둘 다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왜 본인 탓이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다, 넌 새장가 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온 여자는 바로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망쳐놓고 있다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알아듣기도 힘든 욕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하실 거면 오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이랑 우리 셋이 차례를 지낼 테니 엄마는 오지도 말라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이면 평생 안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남편이 말하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네요. 시어머니가 적어준 10계명 같은 것이 적힌 쪽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딴 소리나 적어놓은 걸 나보고 지키라고 한 것이냐며 꾸겨서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혼할 생각으로요. 남편이 놀라서 그 종이를 집어 읽어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낚아채서 찢어버리더군요. 그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찢어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고 시댁 어른들에게 모두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집 어머니가 해준 집이라고 거짓말을 자꾸 하시지만 남편 월급으로 보증금 낸 것이고 남은 돈도 있을 것이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더군요. 남편이 당장 나가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가셨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준 쪽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앞으로는 자기 엄마와 평생 얼굴 볼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울었네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았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락조차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시외숙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내쫓는 경우가 어딨냐고 하시길래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외숙모님은 저에게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와서 그랬는지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또 전화가 왔을 때는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사면서 살 것이냐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좀 힘들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갈라놓냐는 말씀에 난 그런 적 없고 어머니가 집안을 다 망쳐놓은 것이니 평생 반성이나 하며 사시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 것이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만나건 말건 난 신경 안 쓴다고 했더니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묻더군요. 남편이 어머니 전화를 차단했나 보다고.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아들이 전화를 차단할 정도겠냐 했더니 말이 없더군요.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며 사시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 얘기 한 번 안 하는 걸 보면 어머니는 정말 인생을 잘못 사신 것 같다고, 앞으로 나도 전화 차단할 것이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 가슴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악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분을 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내 엄마로 생각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아직도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일 나가며 마음 편히 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란 분은 태생이 악한 사람인 것 같네요. 쓰니님이 당한 것에 비하면 독설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 편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예요.